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뭔가가 걸려 있으실 겁니다. 며느리로 살면서 혹은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저히 말 못할 상처를 품고 계신 분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참고 웃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시댁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후 그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무언가를 결심하게 될 겁니다. 사례 1, 20년 동안 명절마다 울었습니다. 62세 주부 이순옥의 이야기. 경기도 외덕의 작은 아파트. 이순옥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 도시락, 손주 챙길 반찬, 그리고 오늘도 울지 않겠다는 다짐. 순옥 씨가 처음 시댁문을 넘었던 건 38회 전 이야기입니다. 24살의 순옥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 남자의 집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습니다. 처음 명절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남의 집 딸들은 3시에 일어난다고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순옥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설 연휴 5일, 추석 연휴 5일. 그 열흘이 그녀에게는 1년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을 부칠 때 기름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너는 살림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셨고 차례 산 그릇 위치가 한 뼘이라도 틀리면 우리 집안 법도도 모르냐며 혀를 차셨으며 순옥 씨가 친정어머니 기일에 다녀오면 남의 집 귀신 챙기러 갔다 오느냐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상철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날 무렵 순옥 씨에게 작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꽃꽂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꽃이나 뽑고 다닐 시간이 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나 해? 그 말 한마디에 순옥 씨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20년 차 순옥 씨의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원인 불명의 위장장애와 불면증.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마음의 고통을 대신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해 추석, 순옥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제 얼굴을 몰라 봤어요. 너무 낯선 얼굴이었거든요.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시동생 결혼식 하객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순옥 씨의 친정 식구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체면 생각해서 조촐하게 하려고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 하객은 200명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못하겠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내가 좀 참아. 순옥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20년 동안 들은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원래 라는 말이요. 원래가 뭡니까? 원래가 있으면 나는 영원히 참아야 하는 건가요? 순옥 씨는 그 겨울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이후 순옥 씨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갔고 6개월 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순옥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 그녀는 다시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또래 여성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칩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순옥, 이순옥, 내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사리일의 인생 교훈. 참는 것이 미덕이 되려면 상대도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만 참는 관계는 미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은 영원히 희생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사례의 시어머니는 내 아이를 무기로 썼습니다. 57세 직전인 김미경의 이야기. 미경 씨는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 15년 경력, 반듯한 아파트, 예쁜 딸 하나.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시어머니 오복순 씨는 손주는 내가 키운다는 철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맞벌이를 하게 되자 시어머니가 육아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 도움은 곧 지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 벌러 가서 너 못 봐줘. 할머니가 더 좋지. 엄마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 할머니도 몰라.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엄마 미경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나보다 회사가 더 좋아? 미경 씨는 그 질문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아이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엄마래. 나는 엄마가 나쁜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모르겠다. 미경 씨는 그 일기장을 덮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가 남편 최진호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걸요. 결정적인 사건은 미경 씨가 승진 발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팀장 발령, 15년 경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더 바빠지겠네. 우리 소녀는 할머니가 다 키워야겠다. 미경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입니다. 제가 키웁니다.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편과는 6개월간의 갈등 끝에 내 어머니를 선택하느냐, 당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됐고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단둘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미경 씨의 딸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아서 좋아.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잖아. 미경 씨는 그 말이 15년 직장 생활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례의 2의 인생 교훈. 아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를 깎아내리는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배우자는
공범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어른입니다. 사례 3. 유산을 미끼로 30년을 부려먹었습니다. 68세 박정희의 이야기.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무릎을 치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 지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68살입니다. 그녀는 40년 가까이 시댁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용도 지켰고 시어머니의 병수발도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시어머니 윤말순 씨가 입에 달고 산단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너한테 물려줄게.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게. 정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의 남편 김영태 씨는 집안에서 마디였습니다. 시댁은 경기도의 땅을 꽤 갖고 있었고 그 땅의 관리를 정희 씨 부부가 도맡았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논두렁을 살폈고 세입자 관리도 했고 농사철엔 일손을 보탰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명절에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형수님 수고했어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3년간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고 새벽 2시에 투약을 했고 체위 변경을 하루 6번씩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시동생 내외가 방문한 횟수는 정희 씨가 기억하기론 12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정희 씨는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끝난 후 시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정희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40년, 병수발 3년, 논두렁 관리 수십 년, 그 어디에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더 참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이미 유언장을 공증해 두셨습니다. 정희 씨에게 다 줄게라고 말한 지 한 달 후에 정희 씨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왔다고 합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믿은 내가 정희 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기여분 청구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정희 씨는 법적 싸움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시댁가족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에서 나갑니다. 더 연락하지 마세요. 저의 40년에 대한 작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편 김영태 씨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러다 정희 씨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혼자 제주도에 삽니다. 남편과는 결혼 합의를 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지만 이혼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걷습니다. 텃밭을 가꿉니다. 가끔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40년을 미뤘다. 사례 3의 인생 교훈. 나중에는 종종 거짓말입니다. 보상을 약속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착취구조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견해야 할 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순옥 씨, 김미경 씨, 박정희 씨. 이분들이 시댁과 거리를 둔 건 불효도 아니고 무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웃어라, 섬겨라. 그런데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이 질문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늦은 법은 없습니다. 피는 꽃은 늘 제때 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